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인슐린이 꼭 필요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환자분에 비해서 이런 감염이 생길 확률이 한 1.7배 정도 증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감염 질환에 대해서 백신이 있다면 그 백신을 접종하는 게 해당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한림의대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재현입니다. 당뇨병의 관리는 혈당 조절만 잘하면 될까요? 적절한 생활습관 조절과 약물 치료를 통한 혈당 조절,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감염성 질환을 우리가 예방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입증된 백신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 접종하면 여러 감염성 질환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 환자에게 감염 질환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경희의대 내분비내과 전숙 교수님과 고려의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분 교수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의대 감염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두 분 교수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전숙 교수님, 당뇨병 환자에서 감염 질환이 좀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뇨병 그러면은 혈당이 병적으로 높아 있는 상황을 이제 말을 하고요. 그로 인한 다양한 그런 대사 질환이 생기는 그런 질환을 얘기합니다. 혈당이 이렇게 병적으로 높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 고혈당에 의한 합병증인 미세혈관 합병증 그리고 대혈관 합병증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관 합병증은 여러 가지 콩팥, 심장, 신경 이런 것에 다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합병증을 생기게 하는 것도 당뇨병의 큰 특징이지만 고혈당과 함께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도 당뇨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기능 이상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혈당이 높아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또는 이런 곰팡이 감염을 막아주는 1차적인 제일 중요한 세포인 백혈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백혈구가 이런 세균들을 제대로 이제 탐식하지, 즉 잡아먹지 못하고 필요한 곳에 제때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 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서 조금 더 감염에 대해서 또 취약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같이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조건들 중에서는 아주 저농도이지만 염증이 계속 증가되어 있거나 또는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증 인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감염에 더 취약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 이런 감염이 더 많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인슐린이 꼭 필요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환자분에 비해서 이런 감염이 생길 확률이 한 1.7배 정도 증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환자의 거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2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감염의 위험이 한 1.5배 정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감염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감염이 좀 더 심하게 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또 특히나 우리 피부 감염이라든지 생치기 감염, 그리고 비뇨기과 감염, 또 호흡기 감염과 함께 이런 감염이 심해지는 균열증에도 좀 더 자주 노출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뇨병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감염성 질환에 대한 위험이 좀 더 높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감염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혹시 반대로 감염 질환이 당뇨병의 어떤 위험을 높인다든지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당뇨병과 감염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는 당뇨병 환자분이 감염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어떤 감염증들은 오히려 당뇨병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거의 한 5년 동안 고생했던 코비드19도 초기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1형 당뇨병 또는 당뇨병 가능성이 높은 2형 당뇨병이 되는 것에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바이러스 감염, 수두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또 인플루엔자, B형 감염이나 C형 감염 이런 것들이 1형 당뇨병 또는 2형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이런 이제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과 이런 감염 질환을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 발생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더 많이 지금 동반할 수 있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나 심장혈관이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당뇨병과 감염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당으로 인해서는 다양한 미세혈관 또는 대혈관에 이 혈관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감염 자체도 여러 염증 반응들이 증가하면서 혈관에 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또 이런 당뇨병 환자분들이 감염을 같이 동반하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여러 보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감염에 좀 취약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고, 감염이 생긴 환자분들은 또 당뇨병이 더 많이 진행하거나 합병증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감염 중에서는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감염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당연히 또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분들이 감염을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기도 해서, 하나는 당뇨병 관리 잘하는 거, 또 예방할 수 있는 감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당뇨병과 감염성 질환은 결국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이제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감염내과 최현석 교수님께 당뇨병 환자에서의 감염 질환 위험이라든지 교수님께서 겪으셨던 경험, 사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가진 환자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심한 형태로 감염 질환을 겪으셨다든지 진료 보신 사례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사례를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예가 많고요. 저희가 중증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중증의 폐혈증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환자분들을 보면 기저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앞에서 전숙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저는 이제 임상에서 감염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을 보면서 바로 경험하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요로 감염 같은 질환인데, 요로 감염 환자분들을 보면 기저에 당뇨병이 있고 특히나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이 이런 감염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구나 라는 걸 저희가 피부로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분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분의 경우도 기저에 당뇨병이 있었고 이 당뇨병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 이로 인해서 뭐 다리도 잃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폐혈증도 좀 심하게 진행하는 형태, 이런 질환을 경험하신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서 경험하는 중증의 감염 질환, 또 중증의 폐혈증과 같은 질환, 이런 상태에서 기저의 당뇨병이 위험 인자로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숙 교수님께서도 공유해 주실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당직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응급실 통하거나 아니면은 외래에서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고혈당이 심해지는, 흔히 고혈당 응급이라고 하는 당뇨병성 케톤 산증 또는 고혈당성 고삼탑성 그런 이제 위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혈당이 너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기저에 어떤 악화 요인이 있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감염입니다. 폐렴이 있거나 아니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또는 요로 감염 때문에 제 조절이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았던, 어느 정도 잘 지냈던 환자분들이 갑자기 혈당이 500, 700, 최근에 뭐 2000 이렇게까지 심해지시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 환자분들이 모두 다 감염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뇨병이 너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응급 상태이기 때문에 뭐 중환자실에서 여러 날 이제 치료를 받거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폐혈증까지 진행하시면은 목숨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위기를 느끼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감염의 어떤 신호가 나타나거나 그러면은 빨리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감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저질환의 당뇨병이 있었던 분들은 그 당뇨병이 아주 악화되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도 빨리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런 사례를 보면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라서 그런지 평소에 혈당 조절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은 우선 드는데요. 혹시 감염내과 최현석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어떤 감염에 대해서 예방하거나 미리 관리하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되거나 챙겨야 될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뭐 내분비내과 의사는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감염 질환을 앓고 나서 또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감염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질문을 꽤나 하십니다. 그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갖고 있는 기저질환을 열심히 관리하십시오.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감염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높고 또 앞에서 교수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감염 질환의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더 심한 형태로 진행할 위험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우선은 다른 것보다도 갖고 있는 질환을 잘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손위생이라던가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한다던가 적절한 수준의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 하고 있지 못한 것, 그런 기본을 잘 지키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내과 의사니까 감염 질환에 대해서 백신이 있다면 그 백신을 접종하는 게 해당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권고되는 예방접종이 있다면 꼭 접종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게 이제 백신 예방접종인데요. 당뇨병 환자들에게서도 당연히 이제 적절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대한감염학회에서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한 권고를 만들고 저희 학회뿐만 아니라 당뇨병 학회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의 보건기관들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를 내는데요. 권고를 낼 때 항상 갖고 있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맞아야 하는 백신들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항상 들어갑니다. 앞서서 전숙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당뇨병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를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또 접종해야 되는 각각의 시기나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면역력을 높이면 어떤 음식을 먹거나 또는 어떤 몸에 좋은 것을 하면 면역력을 높여서 감염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건강 보조제나 식품들이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죠. 그렇지만 특정한 질환에 대해서 명확하게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는 백신이 있고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감염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그 감염 질환이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위험을 또 낮춰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는 죽고 사는 병이 아닌 것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환이 일으키는 질병의 부담 자체를 줄여줘서 실제로 병에 혹 걸리더라도 덜 힘들게 넘어갈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당뇨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는 연세가 많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예방접종을 저희가 강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 당뇨병 환자에게서 좀 특별히 권고되는 이제 예방접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성인 예방접종 교과서를 2012년부터 만들어 오고 있고 현재 이제 3판까지 교과서가 나왔고요. 조만간 4판의 교과서를 만들 텐데 각 판마다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꼭 들어가는 백신이 인플루엔자, 흔히 이제 독감 백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폐렴 백신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 이야기하면 폐렴구균 또는 폐렴사슬알균 백신이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백신에 대해서는 항상 공통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걸릴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해서 사망할 위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통적으로 우선 권고하는 백신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대상포진 백신이라든가 파상풍 딥테리아 100일의 백신, 최근에 생각해 보시면 100일의 유행도 꽤 있었거든요. 이런 감염 질환에 대한 백신, 또 A형 감염이나 B형 감염,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나 수두, 홍역, 볼거리, 풍진, 수막구균 이런 다양한 백신들을 일반적인 권고에 맞추어서 모두 접종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진료 지침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시고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2023년 지침에서도 당뇨병 환자분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언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그리고 폐렴구균 백신, 그리고 이 시기가 한참 코로나19가 이제 유행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백신 접종이 막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종을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 학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학회나 또는 전문 보건기관들에서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도 당뇨병 환자들에 대해서 대상포진 백신이라든가 파상풍 딥테리아 100일의 백신, B형 감염 백신과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참고로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어떤 백신은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지는 않고 또 여러 가지 백신을 같은 날 동시에 접종하는 것도 실제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께서 진료받고 있는 의료진에게 방문하셔서 필요한 백신을 한번 여쭤보시고 필요한 백신들을 다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백신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여러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백신이라고 한다면 유행 시기에 있어서는 코비드-19이 있겠고 그 외에는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과 폐렴구균 백신이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백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상포진 백신이라든지 파상풍, 백일의 B형 간염 백신 등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뇨병 환자에서 감염질환 예방의 필요성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감염에 취약하고 또 감염질환이 발생하면 감염질환도 더 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질환 위험에 대해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 또 평소 건강관리와 함께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꼭 제때 챙겨서 맞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오늘 고견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감염질환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극심한 통증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상포진, 이 대상포진 질환이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 또 어떻게 위험하고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